당신의 따뜻한 손맛이 그립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10가지가 넘는 다양한 밑반찬, 씹을수록 고소한 맛, 쫄깃하고 담백한 맛, 순심이 흑염소. 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원자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간에 이미 생활의 중심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자력 사용 후에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문제도 국민적인 관심사항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자력 안전과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 이모저모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기소개가 원칙인데 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원자력 환경공단 이사장으로 근무하는 이종인 박사입니다. 좀 반갑습니다. 제가 대전에서 근무하다가 지금 경주에 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제목을 원자력 인생 40년 방패장을 책임지다 뭐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이제 우리 이종인 박사께서는 대전에 연고가 있으시죠? 대전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제가 그 원자력 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원자력 인생을 시작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이게 서울의 공릉동에 원자력 연구소에 첫 입사해가지고 다니던 시절 생각나고요. 그리고 여기 대덕 연구단지에 저기 원자력 연구소가 내려오면서 그 원자력 안전이라는 게 참 중요하게 대두돼가지고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1990년도에 설립돼서 원자력 연구소에서 좀 분리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30여년간 원자력 안전 지킴 역할을 했죠. 그래서 대전에서 한 20년 이상을 근무하고 지금은 경주 가서 새내기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원자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으로 가신 지가 한 1년 가까이 안 되셨어요? 예,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아,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원자력에 대해서도 사실은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이 아직도 계시고 또 특히 안전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분들도 아직은 있어요. 예, 예,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뭐 핫 이슈 몇 가지 뭐 이렇게 한다면 방패장 선정 문제도 아마 빼놓을 수 없는 핫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제 원자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으니까 원자력 안전 전문가가 거기 이사장으로 가셨으니까 원자력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일이 원자력 안전이나 뭐 이런 쪽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원자력 환경공단이 하는 일을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저희 원자력 환경공단은 2009년도에 그 방사성 폐기물 발생자와 이제 관리자를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이제 원자력 환경공단이 설립됐어요.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입니다. 특히 경주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원자력 환경공단은 그 원자력 발전소 전기를 만들 때 전기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암 치료 뭐 연구하고 하면서 그 필수 불가결하게 생기는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 폐기물을 폐기물보다는 사용 후 발생 물질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폐기물이 이제 우리 생활 전국도에 있는 방사성 폐기물이 뭐냐면 생활 속에 방사성 폐기물이 있고요. 그게 그 원자력 발전소나 병원 연구소나 비파기 검사를 하면서 쓰다 남은 그 뭐 장갑이라든가 방사선 띤 장갑이라든가 주사기라든가 뭐 이런 물질들을 방사선이 아주 낮은 중저진이 방사선 폐기물이라 합니다. 이거 하고 발전소에서 불 타는 연료 있잖아요. 그걸 사용 후 해결료라고 그래요. 합쳐서 꺼내 놓으면 사용 해결료. 그걸 이제 방사성 폐기물이라면 고준위와 중저준위로 이렇게 나누는데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은 사용 후 해결료는 고준위에 해당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방패장이 지금 현재 경주에 있는 것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잘 보관해서 이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저희 원자력 환경공단입니다. 우리 기술 개발도 하고요. 국제 협력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사용 후 해결료 관리도
지금 그 공론화가 끝나면 정책적인 결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기술 개발이라든가 처분장 만드는 게 저희 역할입니다. 그러면 원자력 환경관리공단의 일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이제 방패장을 건설하시고 방패장의 방사성 폐기물을 저장하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뭐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걸로 대충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우리 방패장이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원자력 발전소나 산업체, 병원, 연구소 등에서 이제 방사성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우리 집에 쓰레기 나오는 거, 생활 쓰레기도 국가가 치워줘야 되는 거 똑같은 것 같이 이미 발생한 이 방사성 폐기물을 누군가는 좀 치워야 돼요, 그렇죠? 안전하게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패장은 국민의 모든 그 안전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대전 시민들을 포함해서 그 충청권에서도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요.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자력 연구원인가요? 공식 명칭이? 원자력 연구원. 예, 예전에 원자력 연구소가 이제 예. 원으로 바뀐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대전시 유성구에 자리 잡고 있고요. 예. 바로 작년이죠. 그 원자력 그 핵연료 주식회사인가요? 뭐 예. 이름을 예. 뭐 거기에서 증설 문제를 가지고 또 예. 시민적인 관심을 모았던 사례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래저래 또 원자력 연구원에 뭐 연구용이지만 예. 그 원자로도 있고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여기 원자력 연구원에도 그 방사선 폐기물질이 보관돼 있다고 이렇게 공식으로 뭐 발표를 한 내용이니까 예. 그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예, 이거 제가 또 20년 이상 대전에 살았고 저 집도 지금 대전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경주에 가서 경주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임무 끝나면 또 대전에 와야 되는 지역인데 그 대전 지역에는 그 원자력 연구원도 있고 핵연료 주식회사도 있고 또 저희들 그 원자력 환경공단의 기술연구소도 대전에 있습니다. 그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전에는 그 방사성 폐기물이 어느 정도 있느냐. 원자력 연구원에 그 연구를 하면서 남은 한 2만여 드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핵연료 주식회사에도 한 7천여 드럼이 있고요. 그걸 포함해서 지금 대전에 한 3만여 드럼이 지금 중저진입 방패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적으로 그 모두 이제 경주로 좀 이송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경주의 그 리더들 대전의 리더들 대전시장님, 지자체 시장님, 그다음에 시의회 의장님도 뵙고, 그다음에 유성구청이 또 연구단지가 유성구청 산하에 있기 때문에 유성구청장님도 뵙고 또 교육감도 뵈면서 제가 좀 그 방패물 관련해 가지고 소개도 드리고 현황도 말씀드리고 앞으로 잘 안전하게 대전에 있는 그 중저진입 방패물을 잘 경주로 이송해서 보관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말 이 대전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 갈 수 있도록 그 걱정하지 않도록 그 대전시나 유성구청 등에 사전에 알려드리고 해가지고 저희들 그 정보를 공유하면서 안전하게 경주 방패장으로 이송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예. 뭐 대전에 있는 그 방사선 폐기물질이 뭐 인체에 위험하지 않은 정도의 중저준이 뭐 이런 처리물질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요, 이게? 예. 어떻습니까? 그 지금 자연 방사선이요. 예. 연간 2.4mg 시버트예요. 예. 근데 실제 지금 중저진입 방사선물은 거의 뭐 방사선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뭐 이빨도 치료도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에 비하면 이 지금 그 중저진이는 아주 로로 레벨, 낮은 레벨의 방사선이라서 그 우리가 그 처리하는데 큰 어려움도 없고요. 그리고 또 생각보다 한번 현장에 와 보시면 좀 아실 것 같은데 저희는 좀 대전 시민들도 학생들도 그렇고 한번 경주로 와서 방패장을 한번 보면 실질적으로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사실은 원자력 안전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된 측면에는 이제 오염성이 너무 강조되거나 노출된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뭐 체르노빌부터 비롯해서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성에 대해서 얼마 전에 그 일본 2011년인가요? 후쿠시마, 후쿠시마. 같은 경우 거의 뭐 물론 그 쓰나미라고 하지만 자연 재해로 발생했다고 하지만 엄청난 대재앙 아직도 뭐 일부일 수도 있지만 국민들은 일본산 어패류 또는 수산물은 거부감을 또 갖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정도로 원자력이 저희 생활 중심 속에서 긍정적인 역할도 하지만 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그런 요인도 있어요. 위험성. 그래서 경주에 지금 이제 방패장이 뭐 1단계가 준공이 다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장을 시작한다고. 그래서 경주 방패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러한 그 시설물이 들어올 때는 님비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원자력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주는 어떤 위험성이나 그 경고라고 할까 이런 것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수용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 가지 순탄치만은 않은 그 과정이 있었을 텐데 뭐 짧게라도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신다면. 뭐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그 막연한 두려움. 따지면 사회자님도 지금 방사선이나 이거에 대해서는 좀 막연하게 두렵고 무섭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후쿠시마가 그걸 좀 했는데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뭐 다른 것을 떠나서 또 한 가지는 방사선이 위험하다. 그걸 많이 느꼈고요. 국민들이 이제까지 그 좁은 의미에서 약간 넓은 의미에서 전 국민들이 그것을 느꼈고 또한 그거 느끼면서 또 준비도 한 것 같아요. 방사선 이해를 전 국민이 하게 만드는 과정도 됐고 또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안전하게 좀 하느냐 이런 준비하는 과정도 만들어졌다는 좋은 교훈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원자력이나 방사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원자력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좀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소통 문제인데요. 그 경주의 방패장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지금은 경주 지역민들은 방패장은 안전하다.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 제가 지난 12월에 경주 방패장이 29년 만에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참 긴 세월이죠. 올해가 30년 됩니다. 준공식을 좀 앞두고 있는데요. 19년 동안 중저진 방패장 부지를 확보하는데 19년이 걸렸습니다. 아시지만 안면도, 부안사 때, 구로토사 때 부처도 그 과학 쪽에 있다가 지금 산업 쪽에 와서 저희들 원자력환경공단이 탄생까지 되는 과정인데요. 그래서 29년 만에 사용 승인을 받고 보니 그 지역민들을 만날 때마다 저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잘 안전하게 좀 관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회 수용성, 소통이라는 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정말 진솔하게 지역민 다가가서 같이 함께 고투게 할 때 그게 정말 이 소통이 된다고 그러고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각 지역민들과 산행도 같이 하고요. 같이 앉아서 사랑방 자담회도 하고 하면서 지역민들과 함께 우리 경주 방패장을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진정성 있는 소통 뭐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하시고 그걸 이제 직접 행동으로 옮기신다고 하는데 이제 경주 방패장이 어렵게 위치 선정도 하고 이제 준공이 되고 있는데 그 규모하고 그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원자력 발전 후에 발생하는 그 폐기물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그 동위원 방사성 동위원수를 사용해서 뭐 실생활 의료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쓰고 있는 그것도 방사선이 발생하니까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 앞으로 몇 년간 저장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뭐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저희 경주 방패장은 80만 드럼 부지입니다. 이게 200리터 기준으로 드럼 깡통 아시죠? 드럼 깡통 80만 개가 쌓아놓을 수 있는 곳이 이제 경주 방패장 계획인데요. 지금 1단계 10만 드럼이
완공됐어요. 10만 드럼 따지면 지금은 동굴 처분입니다. 이게 처분장에 이제 유형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땅 위에 이게 봐가지고 하는 걸 천층 처분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땅 속에 들어가는 거 갖고 동굴 처분이라고 그러고 땅 아주 깊이 하는 걸 심저층이라고 합니다. 아마 고준위가 아마 거기에 해당될 거고 저희들 중저준위는 동굴과 천층으로 이제 대별되는데 그 동굴 10만 드럼이 이제 완공이 됐어요. 이제 방패장 운영 원년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이고요. 특히 에너지 산업에 기술 개발하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생산해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폐기 사업까지 방패장 준공과 더불어 한 주기가 완공되는 아주 큰 의의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좀 잘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저희 목표고 지금 2단계 천층 처분도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요즘 아까 국민과의 소통, 지역 주민과 동의와 지지를 구현하는 그 이해와 설득 과정 뭐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별도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대전 시민들은 원자력 연구원에 보관되고 있는 그 폐기 물질을 이동해서 저장 보관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어떤 뭐 특별한 매뉴얼이나 뭐 예를 들면 뭐 특수 차량이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그 시간대에는 뭐 시민들하고 가능하면 뭐 정치 시간을 피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안전 수칙이나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 저희들 뭐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그 사회 재난, 뭐 화재나 정전 이런 사회 재난에 대해서도 좀 매뉴얼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나 그 방사선 노출이라든가 운반 중 사고에 대한 대비하는 좀 엄격한 대응 매뉴얼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도 교육과 훈련을 꾸준히 실시해가지고 만반의 안전하게 운영하도록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런 것들을 원자력 발전소에서 갖고 올 때는 바다로 해서 저희들 전용 선박이 있습니다. 청정누리호라고 해가지고 한 2,600톤 전용으로 만든 그 전용 운반선으로 폐기물 운반 전용선인가요? 예. 그래서 그 발전소 근처에 있는 그는 바다를 통해 가지고 경주로 갖고 오고요. 대전에 있는 거는 육상 운반하는데 저희들 이것도 전용 운반 차량이 있습니다. 그 전용 운반 차량을 통해서 경주로 가져가게 되는데 그때는 안전 그 관리자도 타고 가기 전에 사전에 대전시와 그 유성구 이렇게 사전 정보를 알리고 저희들 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정말 안전한 루트를 통해 가지고 잘 관리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물론 안전하게 운반하고 또 저장도 안전하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 시민들이 염려하는 바는 이게 10,000분의 1의 확률 때문에 그 안전이라는 것이 후쿠시마도 그렇고 뭐 왜 안전장치가 없었겠어요? 예. 2중, 3중으로 뭐 안전장치를 해놨을 텐데 그래도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예. 이제 혹시라도 그런 돌발 변수에도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런 완벽한 매뉴얼, 뭐 완벽하다고 하는 게 좀 어불성설이겠지만 예. 이제 몇 단계, 뭐 1단계가 타면 2단계, 뭐 예. 이런 식의 그 매뉴얼이 있겠죠, 당연히. 예, 당연히 단계적으로 조치를 예. 하고 뭐 이게 보통 그 육상, 해상 운반할 때 저희들 지난번에 육상, 해상 운반 시 그 비상 상황을 한번 실제 연습을 해봤습니다. 현장에서 제가 지휘를 하고요. 이제까지는 뭐 사무실에 앉아서 지휘를 했는데 현장에 직접 지휘를 하고 해봤더니 실제 그런 어떤 그 사소한 부분들이 아주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잘 보완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비상 대응 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헬시 운송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때 탄 안전 책임자가 현장 지휘 책임자입니다. 저희 기관장이 책임자가 아니라 현장에 있는 안전관리 책임자가 지휘 통솔 하에 하는 것이 지금 실질적인 훈련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재난이 그 크리티컬 타임 안에 잘 해결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중저진위 방패물은 그 방사선 레벨이 아주 낮고요. 어떤 부분은 뭐 이 방사선 반감기에서 가지고 자꾸 줄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안전하게 운영하고 또 자연으로 돌아가도록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종인 박사께서는 이제
대전의 킨스죠 그게 예, 원자력 안전 기술 약어로 예. 하더라고요. 그때도 뭐 사회 활동도 활발하게 하시고 경리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그 예. 이제 사업에도 많이 관여를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죠? 예. 예. 저희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고향이 안동인데요. 예. 좀 보수적인 곳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중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 고등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좀 시작하다가 하다 말다 했는데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가 집사람을 만나면서 제가 교회 열심히 잘 다닌다는 약속하에 결혼을 해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그 대덕교회 참 대전에 와서 대덕교회에서 제가 대덕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전전 장로란 신분으로 섬기고 있는데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 뭐 특정 종교를 예.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 예. 이제 평소에 이제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이 있다면 예. 어떤 인생관을 갖고 계신지 예.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적임이신지 한번 좀 이 프로그램을 즐겨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예, 제가 생활 신조가요. 그걸 갖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마 이 세 가지가 제 마음과 몸을 좀 다듬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항상 이게 일하다 보면 긍정적인 생각으로 둥둥 뭉쳐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단어보다는 긍정적인 단어를 쓰다 보니까 힘이 납니다. 열정도 나고요. 이제 저희 가족들도 이제 그런 생활을 속에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앞으로 제가 꿈이 있다면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미래 세대 젊은 어린이들에게 좀 꿈을 심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저는 경주 지역을 가가지고 재능 기부도 좀 활동도 하고 있고요. 아마 그 부분에 이따가 시간이 있으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자력이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요. 예. 일부에서는 이제 오염하니까 그걸 버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이제 정책의 중심이 무게 중심이 옮겨가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원자력 안전 지킴이 뭐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원자력 뭐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예, 저는 우리나라가 준 선물이 두뇌라고 봅니다. 우리 사람 머리 두뇌고 우리 땅은 좀 이 에너지 관련돼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자연자원이 이런 뭐 석탄도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또 기름도 좀 주지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원자력을 선택한 게 그때만 또 원자력에 대한 과학자로서 이제 꿈을 갖고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 그때 그 선배님들은 정말 보릿고개 아시죠? 젊은 애들은 모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마음과 몸을 정말 사명감으로 일하면서 원자력이라는 첨단 과학을 이끌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원자력 에너지라는 것은 저 위에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꿈을 싣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평범한 에너지 같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원자력 에너지도 방사선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고 나면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때문에 많이 천대시받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실제 에너지가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이나 우리나라의 주투자는 정말 근간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불가피한 선택이라 보면 우리는 필수적인 선택품 아닌가? 원자력 에너지가 지금 한 30-40%를 좀 29% 정도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 신재생 에너지, 대한 에너지가 저희들 충분히 언젠간 온다고 봅니다. 그 와중에서는 우리가 이거 좀 지켜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는 어떤 대안의 에너지가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국가를 지지해주고 수출을 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은 이 원자력 에너지가 일조를 한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국민들이 원자력의 수혜자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예. 그러면서도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 또 예.
지금까지 거기에 부추길 수 있는 것이 그 원자력 마피아라고 할까요? 그 연쇄적으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그 예. 비리, 고리 뭐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원자력 안전 문제, 원자력도 방사성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예. 이것이 단순한 홍보 부족입니까? 실제 그런 오염 요인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후쿠시마 사고가 원자력 이미지에 대해서는 정말 안 좋게 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자들도 느끼시잖아요. 국민들도 많이 느끼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첫째로 원자력계 종사자들이 정말 공익정신과 안전 마인드, 그다음 프로라는 게 사명감입니다. 그걸 통해서 정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두 번째는 이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에 가서 제2의 중동 붐을 특히 스마트 원전도 좀 수출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정말 이제는 우리 선배들이 고생했던 걸 이제 후배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원자력 수출 국가까지 이끌어 갔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도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문제는 그겁니다. 국민과 함께 가느냐 혼자 가느냐입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같이 go together라는 얘기합니다. 국민과 함께 안전을 지키면서 나가는 게 정말 세 번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홍보부적 실제 상황이보다는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같아요. 진솔하게 국민이 다가가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력 시작할 때는요, 저희들 시작할 때는 제가 퇴근할 때는 모든 자료들을 캐비넷 안에 넣어왔습니다. 조그만 자료라도. 왜냐? 전부 대외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 공개 이런 부분보다는 이 국가를 지켜주는 지탱이다 생각가지고 모든 게 대외비로 찍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도서관이나 인터넷만 들어가도 원자력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그만큼 이제 원자력이라는 게 안전이 중요시하고 그걸 통해서 국민과 속에 파고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면 또 다른 어떤 대안의 에너지가 이 국가를 좀 지탱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껄끄러운 질문일 수도 예. 있는데 조직 문화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폐쇄주의, 비밀주의, 뭐 배타주의, 우리끼리만 하겠다, 우리끼리만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측면도 있을 텐데 이익도 우리끼리만 나눠야 된다는 데서 이제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또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 이제 원자력 환경관리공단도 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러한 조직 문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을 것 같은데 이제 이사장으로서 기관의 순회로서 그러한 그 건전하지 못한 조직 문화를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바뀌기 위한 이런 노력도 하실 것 같아요. 예. 제가 공단에 취임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면서 안전과 신뢰라는 두 단어를 좀 얘기했는데 안전과 신뢰는요 기술이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전문가로서 알아야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또 국민이 신뢰합니다. 신뢰한다는 건 그 사람을 존경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신 박사님 존경하면 그게 신뢰가 저절로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에 보여주는 그것이 좀 필요하고요. 조직 문화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단체나 그런 조직 문화가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사명감으로 프로로 똘똘 뭉친 그 조직 문화가 좀 시간이 지나보다 좀 이 관습이 느슨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아마 몇 년 전에 쌓였던 그런 것들이 지금 요즘 파생됐고요. 이제 그게 뭐 부정부리, 부패 이런 얘기로 자꾸 나왔는데 실제 원자력 그 부분보다는 그 어떤 부품 그 서티피케이션 문제 이런 게 나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탈피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거의. 근데 그래서 저는 이 방패장이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건데 완주기를 완성했다고 그러는데 기술 개발, 생산, 폐기까지 완주기 완성되면서 아마 세레모니 할 때 에너지 산업 전체에 좀 어떤 분위기 쇄신, 그 다음 새 지평을 열어가는 제2중등붐을 왜 굳이 일으켰지? 우리나라에서도 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문화,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그 계기가 방패장 준공식이라고 좀 봅니다. 그 준공식을 통해서 정말 에너지 산업을 하는 뭐 마피아라고 하고 말씀하셨는데 에너지 산업 종사하는 사람들도 프로 정신과 정말 공익 마인드, 공익 정신을 갖고 정말 안전이 최우선으로 좀 지켜주는 행동을 해 보인다면
또 이 돌파구도 국민들이 좀 믿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이제 조직이 바뀌고 예. 조직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예. 뭐 지역 주민이나 국민적인 이해와 그 관용의 폭도 훨씬 더 여유 있게 이제 확장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지역 주민과의 소통 뭐 당연히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특히 뭐 그 몽당연필 뭐 이런 얘기도 예, 하셨고 예. 그래서 예. 지역 주민과의 어떤 소통 뭐 예. 홍보만을 위한 소통이 아니실 테고 예, 그렇습니다. 실상을 알려주는 정말로 예. 안전하다는 예. 그런 그 확신을 바탕에 깔고 아마 소통을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런 얘기 좀 한번 해주신다면.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건 한두 가지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역민과는 실제 그 실무적으로는 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정보를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고요. 정보를 공개해주고 같이 보면서 이제 일해 나가는 것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실제 소통은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제가 그 산행도 하고 지역민 사랑방 자대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느끼는 거,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동참하는 거, 그게 중요해서 그 부분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지역민들도 좀 이해를 해서 방패장은 뭐 그렇게 위험한 것보다는 잘 관리해서 안전하게 해주기를 당부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몽당연필 얘기했는데요. 갔더니 이 공기업이나 이런 방패장 유치하면서 그 지역민들 상처도 있지만 공기업 직원이면 좀 그래도 좀 높은 수준의 그 직장은 엘리트라고 좀 그렇죠? 인정을 받을 네, 만하죠. 그 직원들도 정말 상처를 많이 받았고 경주 시민도 그렇고 그래서 학생들까지 그러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몽당연필이라는 주제로 재능기부 특강을 시작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을 위해서. 근데 그 몽당연필 뜻입니다. 저는 영어로 dreams come true라고 해서 꿈은 이루어진다. 그게 뭐 한문으로 얘기하면 꿈몽자, 뭐 예. 당연단자, 필연연자, 인연연자, 필연연자에서 예. dreams come true라고 번역을 하면 이게 몽당연필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 새로운 교육장을 만났을 때 제가 그 재능기부 특강을 하고 싶다. 이 드림스 컴 트루라는 제목으로 했더니 그 교육장 얘기가 너 몽당연필 아느냐고. 우리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몽당연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게 그 뜻이다. 그래서 합작품의 제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전에서도 초중고 누구든지 저거 원하시면 제가 재능기부 특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몽당연필은 꿈은 이루어진답니다. 자라는 세대에게 정말 법과 질서, 사회 규범이 바로 서야 될 것 같아서 이 일을 시작했고요. 특히 틈난 대로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좀 이런 과정을 좀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꿈과 희망을 주기 위해 경험을 들려주고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것, 이것도 공공기관의 그 기관장이 해야 될 저는 책무라고 좀 봅니다. 또 하나 꿈이 있다면 이건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요즘 좀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게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대전의 학생들에게는 경주의 문화의 꿈을, 그 다음에 경주의 학생들에게는 대전 과학의 꿈을 꿀 수 있게 그 과학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데요. 제가 대전의 교육감, 설동호 교육감도 뵙고, 그 다음 경북 교육감, 이용우 교육감도 뵙고, 그 정두락 교육장도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무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곧 지역사회, 국민, 미래세대, 또 이 학생들을 위한 어떤 대전과 경주가 함께하는 그 시험 모델로 이 과학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서로가 상호 방문하면서 이 꿈을 꿀 수 있고 과학과 문화가 어울리는 두 도시가 되는 그런 꿈을 좀 꾸고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뭐 저희가 이게 방패장 하면 그 단어 자체가 주는 거부감이 사실은 있어요. 부정적 예. 이미지가. 예. 뭐 폐기물 그러면 무슨 쓰레기에서 예. 우리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뭐 이런 뭐 하여튼 단어도 이제 뭐 바꿀 필요는 있다 생각하는데 단어를 바꾼다고 해서 예. 이미지가 바뀌고 의식이 바뀌는 건 아니고 실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주 광패장 같은 경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손주를 보셨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으실 테니까 뭐 연임을 하실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기 후에 기회가 주어지신다면 예.
방패장에 공원을 조성하신다는 계획이 있어요. 그건 이제 또 이 다음에 여쭤보고. 예. 손주를 데리고 거기를 방문하고 사실 계획도 있으십니까? 가능하다면? 예, 제가 연초에 설 때, 양력 설 때, 1일 날, 아마 경주 방패장 지하 130m 동굴에 가장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 들어가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게 제 손자고 손녀입니다. 제 가족들 다 됐고, 그 경주 방패장 지하 처분장에 들어가서 같이 현장을 보고 느끼게 했는데요. 저는 경주 시민으로서, 현재 경주 시민으로서 이 역할, 앞으로도 이 안전에 대해서 정말 학생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몽당협회는 재능특강 기부도 하면서 사회 공헌을 계속 해 나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방패장의 이제 의미 전환이라고 할까요? 저희가 학문적 용어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예. 거기서 새로운 가치, 예를 들면 방사선 폐기물만을 저장하는 조금 뭔가 좀 부정적이고 음습한 이런 느낌보다는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고 좋은 환경, 좋은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춘 이런 공원이라고 순수하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런 관광지 수준의 장소로 만들겠다. 새로운 이런 구상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예. 방패장을 정말 좋은 관광 명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제 가서 보고 느끼고 그런 걸 시작했는데요. 첫째는 그렇습니다. 경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고 공기도 맑고 좀 청정 지역입니다. 제주도 다음 가는 거 청정 지역이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에너지 산업 메카입니다. 발전소도 있고요. 방패장도 있고 한눈으로 가서 원자력 산업을 시작부터 끝까지 폐기까지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자연과 문화와 에너지 과학이 서로 잘 어울리면 하나의 창조적인 문화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이 경주입니다. 동해 바다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뛰어노는 이 지역을 만들고 싶고요. 특히 이 지역에 오면 해외에서 제가 가면요. 방패장 하나 보려고 해도 여기저기 멀리 다녀야 됩니다. 며칠 걸려도. 이번에 파리에 갔었는데 정말 며칠 걸려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할 수 있는데 경주에 오면요. 하루에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해외에서도 앞으로 경주의 문화를 보고 방패장을 볼 수 있는 그런 외국인들이 많이 몰려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말 어린이들이 뛰어놀고 국민들의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관광 명소 하려고 좀 추진하고 있고요. 그건 또 다른 게 아니라 자연과 문화와 에너지 과학 산업이 같이 있으니까 융합된 창조적인 가치를 발휘해서 정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철 꽃단지가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아마 사진 작가들의 사진도 찍을 수 있는 그런 미래는 그런 꿈을 좀 그리면서 앞으로 아마 대전 시민들께서도 한번 오시면 제가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 방패장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폐기물 하니까 이제 어감이 좀 듣기가 좀 그런데 저희 그래서 원래 처음에 원자력 환경공단 이름이요 방사선 폐기물 관리공단이었습니다. 예. 그걸 지지난해 원자력 환경공단의 이름을 바뀌었습니다. 참 좋죠 이름에 듣기 이미지도 좋고 똑같습니다. 예, 이 인상이 첫 인상이 같이 원자력 환경공단이라는 국가적인 필수품으로 해야 되는 전 정부 기관인데 저희가 정말 아낌없이 좀 격려도 해주시고요. 제가 안전하면 양보가 없습니다. 제 몸도 안전으로 좀 똘똘 뭉쳐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방패장의 안전에 대해서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제 그동안 이종인 박사께서 보여주셨던 삶의 궤적 자체가 신뢰받는 과학자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원자력 환경관리공단이 경주로 가게 된 이유도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자력 환경관리공단이 지역의 자리를 잡고 또 이제 실제 방패장이 이제 준공까지 이뤄서 저장이 시작될 텐데 지역 경제 활성화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는 지역 전체의 예술 문화
아니면 그 공단 직원들 간의 그 시민들과의 그 일체화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 있어요? 예, 처음에 그 경주가 유치할 때만 해도 그 지역민들이 그 피부로 정말 준정부기관이 오고 방패장 오면 정말 우리 잘 살겠다 이런 그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막상 유치하고 나니까 그 지역민들 느낀 게 그렇잖아요. 그 지역의 발전하고 전체가 지금 개인의 어떤 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지역이 발전되고 또 학생들에게 뭐 장학금도 이런 것 좀 늘어나지만 실제 피부로 느끼는 게 좀 느리잖아요, 그렇죠? 금방 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걱정도 많이 하고 지역민이 데몬스트레이션도 좀 많이 했습니다. 특히 동굴 처분을 하면서 뭐 지하수 문제, 단층 문제 여러 가지 그 안전 문제를 많이 제기했는데 이런 부분도 말끔하게 지난 11월 사용 승인을 받으면서 국민들도 안심하게 됐고 지역민도 안심하게 됐습니다. 그게 아주 객관적으로 안전성이 입증됐고요. 두 번째는 지역민들이 앞으로 그럼 어떻게 그 지역 경제에도 좀 도움이 되고 지역민들에도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하느냐. 그게 지금 아주 작은 일을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저희 코라디움이라는 홍보관 이 코라디움인데 거기 주변에 환경 미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환경 미화 작업을 풀 뽑기도 하고 뭐 베기도 하고 가꾸는 건데 그걸 그 발전소 원자력 방패장 현장의 지역 주민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할머니부터 젊은 애들 사람들까지 와서 시간적으로 일하고 그 하면서 자기가 일한 만큼 가치를 좀 받는 그런 역할에서 지역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특히 할머니들은 와서 용돈을 좀 받으니까 그걸 손자 손녀 용돈 주는데 쓰고 하니까 정말 그 기분 뿌듯하고 합니다. 예. 그 이제 지금 원자력 환경관리공단이 지역 경제에 나름대로 좀 보탬이 되고자 뭐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본다면 지금 뭐 구내식당을 운영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예, 본사 그가 공기업 최초로 지역에 이전했습니다. 그것도 3년에 더 빨리.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그 원자력 환경공단 본사가 사옥이 없습니다. 지금 좀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 사옥 우리 지금 현재 그 경주여정 옛날 구 경주여정 자리에 둥지를 틀고 있고요. 군내 식당이 없습니다. 점심 시간 되면 그 주변에 가서 식사를 하고 그런 그 지역의 어떤 식당이라든지 가치를 좀 부여해주고 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민과 어떻게 하면 같이 스킨십을 하느냐 그런 역할.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지역민과 함께하는 그런 활동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 지난번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경주 그 뒤에 계림 초등학교 그 대강당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 뭘 도와줄까 해서 가가지고 급식소였어요. 지하 1층이 거의. 그래서 그 학생들이 급식이 좀 부족한 부분을 저희들 채워주는 1,000원의 행복이라는 그 기치를 갖고 제가 아마 그때 저를 만나신 분들은 1,000원을 다 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 동참해 주시고 부족한 분들 공간에 같이 채워서 그 계림 초등학교 뒤에 그 학생들의 그 꿈을 잃지 않고 정말 급식도 좀 제대로 삶의 질을 향상해 하는데 좀 기여를 했고요. 그런 활동을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만 사회 공헌 활동이죠, 그렇죠? 따지면 그런 사회복선 활동도 하고 지역민 어떻든 공단에 두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안전과 신뢰예요. 신뢰가 쌓이지 않으면 공단의 운영도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상생을 가치를 좀 최고의 가치로 좀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가족이 부부만 계신가요? 어떻게 다 자녀들은 저 솔가를 시키셨나요? 예, 제가 가족 얘기하면 축구 한 팀 몇 명이죠? 11명이죠. 그렇죠. 예. 저는 제가 아들 둘을 낳았어요. 결혼해서. 예. 그 아들이 다 결혼해가지고 예. 자녀를 손자 손녀를 낳았습니다. 전부 몇 명이죠? 그러면 이제 현재 저 둘을 포함해서 10명입니다. 아. 근데 다행히 우리 장모님이 살아 계셔가지고 예. 골키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 한 팀이라고 그러는데요. 저 집사람하고는 요즘 여행을 다닙니다.
대전에 있다가 경주 가면 경주 여행이고요. 경주 있다가 또 주말에 대전 오면 대전 여행이고, 지금 오늘 또 이 시간 경주에서 디트뉴스 여기에 현장에 여행을 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루하루 그 시간이 정말 좋은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시간을 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고, 저는 와이프랑 같이 항상 같이 다니니까 뭐 그 이 가족이라는 게 첫 시작이 가족부터 시작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경주로 주민등록도 옮기고 거기서 생활하고 계신 거죠? 경주 예, 시민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방패장이 들어가니까 방패장을 관리하는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경주로 이사 가서 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경주 시민으로서 방패장 지역 주민으로서 뭐 안전하다고 확신하시는 거죠? 예, 그럼요. 예. 제가 원자력 환경공단은 방패물을 국제 기준으로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 기관입니다. 대전 시민도 우리 국민도 안심할 수 있도록 제가 방패장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믿어주셔도 됩니다. 저는 안전지킴이 역할만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제 몸도 마음도 그거에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역사회에 항상 정보를 공개하고 선제적으로 같이 해야 하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글로벌 쿨라들을 키워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천시계 이슈 토론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원자력 사용 후에 남는 그건 고준위라고 하셨죠. 예. 이제 거기에 그 작업 도구라든지 뭐 이런 예. 것을 중저준위, 예. 그것을 이제 방사능 폐기물 처리를 하시는 거죠. 예, 저장을 시키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대전 원자력 연구원에 있는 것도 대부분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부분. 예. 뭐 어찌 됐든 현실적으로도 대전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예. 할 수 있습니다만 예. 조금이라도 만약의 경우 대비해서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예. 뭐 이제 방패장이 완성됐으니까 당연히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 점도 좀 알아주시고요. 예. 이제 원자력 환경관리공단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뭐 정해진 시간이어서 완벽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뭐 궁금하신 부분은 어느 정도 의혹이 해소됐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원자력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전하고 안전하지 못하고 생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완벽에 완벽을 기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대비를 한다면 실생활에 있어서 편익도 가져오고 예. 또 그런 오염 요소는 제로로 떨구는 그런 시대가 이제 뭐 도래할 것 같습니다. 오늘 신천시계 이슈 토론에서는 원자력 안전 지킴이를 평생의 업으로 삼고 계신 원자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이종인 박사 모시고 원자력 환경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신천시계 이슈 토론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